자, 오늘은 이제 네스트.js 마지막 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 인증이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의 앱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어, 인증이 된 유저만이 그 어떤 리퀘스트를 통해서 API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보안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인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되게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그 패스포트라고 하는 이제 가장 유명한 노드.js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증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구축을 할 겁니다. 아마 노드.js를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 패스포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js에서는 이 패스포트를 어느 정도 내장해서 또 넥스트.js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넥스트.js 패스포트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포트 모듈을 넥스트.js 밖에 뭔가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스포트는 어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JWT와 같은 크레덴셜을 검증을 하고, 이 JWT는 이제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거죠. 좀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토큰, JWT 같은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인증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오브젝트에 인증된 유저의 정보를 추가해서 라우트 핸들러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요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저의 어떤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좀 인증을 한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생각했을 때, 어, 일단 한번 인증이 되면 이 로그인이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그인이 성공하면은 서버가 우리가 만든 코드를 통해서 JWT를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슨 웹 토큰을 우리가 만들어서 응답을 해주면 클라이언트가 이 JWT 토큰을 베어러 토큰으로 헤더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헤더에 베어러 토큰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떤 인증 방식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검증이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API에서는 해당 베어러 토큰과 같은 요청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이 없이 리퀘스트를 하면은 거부를 하는 식으로 인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위해서 아래같이 노드.js 모듈을 설치를 할 건데, 우선은 저희가 활용할 REST.js 패스포트 모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때 이 REST.js에서 활용하기 위한 패스포트 로컬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활용했던 샘플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할 거고요. 할 거고, 여기서 해당 모듈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패스포트 모듈을 설치를 해주고, 저번 주차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역시 반대가 아니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잘 실행이 되는지, 잘 깔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증을 구현을 할 건데, 일단은 네스트.js 스타일로 적용이 된 이 네스트.js의 패스포트 모듈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패스포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패스포트가 좀 궁금하면은 사실은 뭐 노드.js, 패스포트 뭐 이런 거를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일단 블로그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고 우선은 원래 패스포트의 규칙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바닐라 패스포트,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가 어떤 무언가다라는 걸 표현할 때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바닐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뭐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패스포트 모듈을 사용하면 이 바닐라 그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뭐 jQuery나 이런 식의 다른 형태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바닐라 패스포트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인증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JWT 스트래티지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해서 인증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베리파이 콜백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유저의 존재 여부, 이게 유저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존재하느냐, 혹은 인증 여부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네스트.js 패스포트 모듈을 사용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패스포트 스트래티지 클래스라는 거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스트래티지 설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트래티지 코드에서는 이 슈퍼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스트래티지 옵션을 전달하게 되고 이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또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베리파이 콜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요한 절차를 우리가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이 어스 모듈이랑 어스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역시 CLI로 역시 어스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소스에 이렇게 어스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죠? 네, 어스 모듈, 어스 서비스 폴더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유저 서비스에 우리가 아래와 같은 예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제 코드를 하나 만드는데 일단 손쉽게 저희가 사실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했지만 일단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타일 ORM적인 요소를 약간 배제하고 저희가 약간 배제하고 요렇게 그냥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어레이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게 우리 그 유저의 어떤 타입이랑 맞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 유저 타입이랑 맞게 얘를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썰트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얘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상이 되고 컨트롤러에서도 제가 파인드 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지 않고 있을게요. 그러면 어쨌든 잘 구축이 되었고 이제 어스 서비스를 저희가 다음과 같은 파일로 이렇게 수정을 해볼 건데요. 해볼 건데 지금 어스 서비스 폴더 파일에 가서 얘를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젝터블이라는 데코레이터로 감싸져 있고 밸리데이트 유저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죠. 여기에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전달하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디스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서 서비스에서 유저 서비스를 참조를 해서 파인드원을 해서 해당 유저네임이 있으면 그죠? 유저네임이 있으면 유저가 돼서 유저와 유저 패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리턴을 하게 해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validate 유저 어떤 그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유저 베리파이드 패스워드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 validate 유저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패스포트 로컬 스트레티지에서 얘를 호출을 할 겁니다. 호출을 할 거여서 이 코드를 호출해서 유저로부터 조회를 한 유저가 있고 그리고 그 해당 데이터의 패스워드가 전달받는 패스워드하고 일치하면은 얘가 문제없이 통과가 되게 하는 코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스 모듈에서 이제 그 유저 모드를 저희가 임포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 여기다가 제가 이 모듈을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모듈에도 그리고 패스포트 이제 로컬을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어, 어스 폴더 내에 이제 어스 로컬 스트래티지 .ts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를 한번 일단은 뭐 활용을 해볼게요. 얘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모듈 설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유저 모듈에서 이렇게 해주고 어스 모듈은 이렇게 유저 서비스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스 서비스에서 유저 서비스를 그 참조를 해서 생성자의 의존성을 주입을 해서 실행하는데 전혀 또 문제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패스포트 로컬 스트래티지를 이제 만들 건데 이게 이제 그 로컬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를 상속을 받아서 어떠한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파일의 이름으로 저희가 어스 폴더에 한번 구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좀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정의했는데 얘가 이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라는 걸 이제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코드를 구현을 하면 이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검증 코드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상속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메소드 명 자체가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근데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러면 어스 서비스의 밸리데이트 유저 코드를 저희가 가져올 통해서 유저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스 서비스의 밸리데이트 유저를 이미 만들어 주었죠, 그죠? 만들어 주었고 보컬 스태티지에선 얘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저가 없다라고 체크가 되면은 unauthorized exception 에러를 어, 응답을 하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어스 모듈 상에서 이 패스포트 모듈이랑 이 관련된 설정들을 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스 모듈에도 얘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유저 서비스는 아까 이미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프로바이드 참조 에러를 아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익스포트에서 이미 타입 ORM 모듈을 리익스포트 해줬죠. 임포트한 그 유저 관련된 내용을, 그 리포지터리 관련 내용을 다시 익스포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입 ORM 모듈만 추가로 익스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패스포트 가드를 활용을 해서, 빌트인 가드를 활용해서 유저가 로그인한 경우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를 체크를 해볼 건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라우트에 접근하는 것을 좀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드를 권한이 필요한 라우트에 위치시켜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패스포트의 빌트인 가드를 적용해서 컨트롤러에 우리가 추가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얘를 이 코드를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보고요.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도 이따가 연동을 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메모리 데이터로 우리 어레이로 일단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샘플 코드로 일단 공부를 해보고 이따가 적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유즈가드를 데코레이터로 우리가 참조를 해주고 그리고 어스가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걸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역시 이렇게 추가를 좀 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가드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는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를 배울 건데 일단은 실습을 먼저 해보고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알려고 하고요. 이거를 정의를 먼저 공부를 하면은 사실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일단 실습을 해보고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즈 가드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뭔가 가드를 사용하는데 이 중에 어스 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패스포트 네스트.js 패스포트에서 어스가드를 가져오고 여기 로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컬 파일 이름 local.stretch.ts 요거를 저희가 의미를 하는 거고 얘를 가져와서 가드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포스트 어스 로그인을 한번 우리가 그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포스트맨을 통해서 어스테스트의 어스의 로그인 저는 유저스 어스 로그인 코드가 맞죠? 어스 로그인 카드 받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이렇게 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유저 정보가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면 어, 이 유저의 어스 슬래시 로그인으로 포스트를 통해서 호출을 할 때, 그죠? 호출을 할 때,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 유저라는 정보를 받아와서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 얘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가 유즈 가드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붙였죠. 그러면 이 붙인 데코레이터가 어스 가드라고 하는 네스트.js 패스포트에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요 로컬이라는 어떤 스트레티지 전략을 참조하게 되는데 해당 로컬 스트레치가 그러면 이 라우터 핸들러가 작동되기 전에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local.strategy ts 파일에서는 생성할 때 이 어스 서비스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밸리데이트 검증을 호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라는 정보를 받아서 제가 포스트맨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죠? 보냈고 받아서 어스 서비스에 validate user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타고 들어가면 어스 서비스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validate user라는 코드가 있고 얘도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전달을 받죠. 그러면 어스 유저 서비스에 find one이라는 코드로 가보면 해당 유저스 어레이에서 동일한 유저네임을 가진 유저를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스 서비스에서 관련된 유저를 전달받을 거고 찾은 유저의 데이터가 있을 때 유저 패스워드하고 응답받은 패스워드가 같으면 패스워드를 제외하고 그죠? 이 컨스트에서 객체가 하면은 패스워드 콤마 점점점 리절트 나머지 값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건데 여기서 리절트만 리턴을 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제외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로컬 스트레티지에서는 받은 유저는 패스워드가 없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없는 패스워드를 응답을 받고 얘가 유저라는 객체로
컨트롤러에서 request.user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리턴함으로써 포스트맨에서 응답을 받은 거죠. 얘를 비밀번호를 다르게 넣으면 당연히 데이터는 없고 unauthorized 에러가 나올 겁니다. 어디서 일퍼스트레이티지에서 왜냐면 유저가 없으니까. 이러한 규칙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실습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인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드를 통해서 유저를 가져오는 이제 함수가 이 로그인 함수 아니고 메소드 안에는 전혀 없지만 이 가드에서 패스포트 로컬 스트래티지를 한번 참조하고 라우트가 이 어스 로그인 라우트가 초출되면서 내부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미 리퀘스트 객체에 유저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유저를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드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을 사실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어스 가드 로컬을 제대로 우리가 스트링 베이스로 사실은 좀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어스 폴더 내에 이 로컬 어스 가드 ts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스 폴더 내에 이런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을 만들고 어, 이런 코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로컬 어스 가드 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얘가 어스가드라고 하는 네스트JS 패스포트 이 어스가드라는 이제 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고 얘는 근데 이름을 여기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얘인 거죠, 얘. 얘인 겁니다. 얘인 거고 그럼 우리가 가드 코드를 이제 여기 이렇게 바꾸듯이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포스트맨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잘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패스포트하고 이런 빌트인 가드를 활용을 해서 어, 인증 함수의 기본적인 작동 방법을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다른 코드를 이렇게 변경 적용을 해보면서 다시 이거를 실습을 할 테니까 너무 이 관련된 강의 내용을 보시는 분은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JWT를 활용을 해서 인증 시스템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JWT가 일단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인코드된 정보가 있고, 얘를 이런 식으로 디코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인코드된 데이터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장점은 뭐냐면 이걸 그냥 쉽게 알아보기 힘들겠죠. 어떠한 이런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만든 인코드한 데이터가 근데 얘가 디코드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적법한 유저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JWT라는 거를 가지고 제이슨 웹 토큰을 가지고 사실은 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 거의 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는 인증이 된 유저한테 이제 request 유저를 그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JWT를 응답을 하는 거죠, 이제. 이 JWT를 응답을 해서, 이제 이후에 API에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I를 어떻게 호출할 때마다 얘를 검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얘가 제대로 잘 되는 애들인지, 문제가 없는 유저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베어러 토큰 방식으로 API에 전달을 해야만 해당 API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코드를 바꿀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패스포트 네스트.js에 또 JWT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듈을 우리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실행을 시키고요. Nest.js 슬래시 JWT 모듈은 JWT 조작을 도와주는 모듈이고, Nest.js 내자에서, JWT가 적용이 되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익스프레스나 이런 어떤 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좀 거의 정말 기본 뼈대에 가까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사실 JWT 세팅을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Nest.j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포트 이 하이픈 JWT 모듈은 JWT 스트래티지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고요. 모듈이고 이 타입스 패스포트 JWT는 타입스크립트 정의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포스트 유저스 로그인에서 이 빌트인 어스가드를 활용을 해서 유저가 제대로 인증될 때만 해당 라우터가 실행이 되게 했는데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이제 유저 객체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JWT를 생성하는 코드를 아주 같이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싱크 로그인이라고 하는 코드를 저희가 추가를 하는 거죠. 유저 서비스 어스 서비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인증 관련된 내용만 계속 여기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라는 코드를 했을 때 이게 실제 로그인을 하면 여기 그 유저 정보로 해서 유저네임과 유저 아이디스를 전달을 해서 페이로드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고 얘를 JW 서비스 사인이라는 메소드에 우리가 담을 겁니다. 담는데 JWT 서비스를 또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의 얘를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면 JWT 서비스를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또 무슨, 이런, 임포트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근차근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인 함수는 페이로드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JWT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유저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어스 모듈의 JWT 모듈을 우리가 이제 임포트 할 거고요. JWT 모듈은 이렇게 밑에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컨스턴트 .ts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 정보를 하나 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러한 키 정보를 넣어줄 건데 JWS 컨스턴트라고 하는 어떤 객체에 저희가 시크릿이라는 키를 만들었고 밸류를 시크릿 키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실제 의미가 있는 어떤 키 값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JWT 인증과 검증 단계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키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실제는 사실 이게 이 키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코드로 하드코딩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얘를 어떤 환경 변수를 넣던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서 얘가 노출이 안 되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스 다 모듈 다 ts 함수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좀 적용을 해볼 건데 여기 JWT 모듈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주면 JWT 모듈을 우리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이때 시크릿이랑 사인 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스 로그인해서 얘를 로그인하는 함수를 우리 아까는 return request 다 유저로 되어 있는데 그죠?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어스 서비스가 있어야 되니까 행선자 얘를 추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스 서비스. 그리고 얘는 어스 서비스가 될 거고, 어스 서비스를 모듈에서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JWT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샌드를 하면 이제 액세스 토큰을 잘 응답을 하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가 이제 request 유저를 그냥 응답을 해줬는데 지금은 us 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해서 request 유저를 이 로그인 메소드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이 유저스 컨트롤러에 포스트 유저 us 로그인에 유즈 가드라는 데코레이터를 달았고 이 유즈 가드라는 데코레이터에서 로컬 어스 가드라는 것을 주입을 해줬습니다.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스 가드 로컬을 상소를 받는 이제 가드이고 가드 얘는 그러면 로컬 .std.ts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어서 서비스를 넣어줬고 이 로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클래스는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를 상속을 받는데 이때 validate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라우트 핸들러가 호출되기 전에 이 로컬 스트래티지라는 게 가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먼저 호출이 되고 저희가 리퀘스트로 응답 전달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스 서비스에 지금 validate 유저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전달하고 validate 유저를 가보면 전달받은 유저네임으로 find on 코드를 통해서 유저를 찾고 유저가 있을 경우 해당 유저의 패스워드와 전달을 받은 패스워드가 동일하면 인증에 성공을 한 거겠죠. 해당 유저 패스워드 저장된 패스워드하고 전달하는 패스워드가 동일하면 이게 이제 인증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저에서 패스워드와 이 다른 리절트를 구분을 해서 리절트를 응답을 하면 패스워드를 제외한 유저를 응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에 그러면 유저가 없으면 unauthorized exception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유저를 그대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유저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에서 이제 유저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받아온 거죠. 그래서 어,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를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유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 어스 서비스의 로긴이라는 코드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긴 함수로 가면 이제 여기서는 컨트롤 라우트 핸들러 내에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한 겁니다. 아까까지는 라우트 핸들러 호출되기 전에 가드에서 리퀘스트라는 객체 유저를 추가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라우트 핸들러 그 과정을 통과하고 라우트 핸들러가 호출돼서 여기서 JWT, JS 웹 토큰을 생성을 해서 응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로드에 우리가 유저 네임과 그리고 유저 IDX를 담아서 페이로드를 만들고 요거를 가지고 JWT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 nest.js JWT 모듈에서 가져온 JWT 서비스에 사인이라는 메소드에 페이로드를 담아서 액세스 토큰을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세스 토큰을 문제없이 받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우트를 우리가 보호를 할 건데 특정 라우트들은 이 JWT가 사실은 같이 전달이 되어야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지금까지 작업이었고, 어스 폴더 안에 이제 JWT stretchd.ts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이 로컬 스토리지.ts는 유저가 접속하게 있는지를 사실 체크하기 위한 코드였고, 이제 우리가 전달받은 JWT를 검증하기 위한 스트래티지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봐보면 JWT 스트래티지, JWT라는 명칭을 가진 스트래티지 파일이고 얘는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세 가지 이렇게 설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역시 밸리데이트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죠. 어, 그러면 퍼 메소드에서 초기화를 하는 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은 JWT from request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리퀘스트에서 JWT를 추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얘가 방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 베어러 토큰을 헤더에서 추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헤더에 베어러 토큰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러한 extract JWT에 from us header as bearer token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준 거고요. ignore expiration인가? 뭐 어쨌든 요거는 false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만료된 JWT를 받을 경우에 unauthorized response를 응답을 합니다. 왜냐? ignore expiration을 그러니까 만료 기한을 무시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false를 넣었으니까 이게 어딨냐? 우리가 처음에 JWT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모듈 등에다가 이렇게 expires in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요거를 따라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secret or key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토큰 인증 및 발급에 쓰일 사인인 키 얘를 쓰겠죠. 상용 서비스에는 이제 팸키 같은 거를 사용을 하기도 많이 합니다. JWT 만들 때. 근데 지금은 저희 그냥 스트링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발행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밸리데이트 메소드에서는 우리가 JWT를 디코드를 해서 페이로드를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로드를 우리가 받는데 얘에서 우리 유저 IDX를 페이로드의 서브로 저장을 아까 하는 걸로 했었고 그죠? 그리고 유저네임은 페이로드의 유저네임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스 서비스 코드 보면은 사인 메소드를 만들 때 페이로드를 이렇게 세팅을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디코드를 했을 때 우리가 페이로드 서브는 유저 IDX 그리고 페이로드 유저네임은 유저네임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디코드를 하냐 그거는 밸리데이트로 페이로드를 보낼 때 이 패스포트 스트래티지 상속받은 JWT 스트래티지에서 디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JWT 인증 방식을 통해 우리는 적합한 토큰을 전담받은 적합한 유저인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WT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모듈에 일단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는 없고 JWT 스트레치를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를 해주고 이제 이 JWT 어스가드 파일을 만들어서 얘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JWT 어스 TS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고 우리가 그 로컬 어스 스트레치 만드는 거랑 사실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동일하죠. 동일한데 얘는 로컬을 이제 받은 거고 그 JWS 같은 는 JWT를 받아서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트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JWT 스트래티지를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는 저희가 오늘로 보면은 로컬 어스 가드를 적용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프로필이라고 하는 게 있나? 없고 이것도 우리 인메모리 DB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리퀘스트 유저로 응답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지 않고 일단은 이 어스가드를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유즈가드에서 로컬 어스가드를 적용했고 로그인할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JW 어스가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JW 어스가드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로직이 로그인을 통해서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받고 그리고 얘를 프로필을 호출해서 응답을 받을 때는 액세스 토큰을 헤더에 넣어서 얘를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포스텀에서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어스테스트에서 바디로 유저네임과 이걸 받아서 샌드를 하면 액세스 토큰을 전달받죠. 전달받고 프로필에 로컬호스트 3000 유저스 프로필에 포스트맨에서 베어러 토큰을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헤더에 베어러 토큰이 우리 이렇게 어토라이제이션을 베어러 이런 식으로 넣지 않아도 알아서 구성이 됩니다. 요즘 포스트맨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토큰에다 해당 값을 넣고 샌드를 하면 리퀘스트 유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익스파이어 어떤 그 시간을 60초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얘를 테스트를 하면은 얘가 unauthorized를 응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프로필을 호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이 액세스 토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얘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unauthorize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한 유저만 해당 API에서 정보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어서라이전의 목적이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 얘는 또 unauthorized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클라이언트하고 연동을 할 때는 뭐 클라이언트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토큰을 리프레시를 하게 하는 식으로 로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뭐 작성을 합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할 때는 액세스 토큰이랑 뭐 리프레시 토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두 번 인증을 하게 하는 형태로도 우리가 하는데 처음에 리프레시 토큰을 발행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계속 또 인증을 받아서 액세스 토큰으로 API에 접근하게 하는데 본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우선은 인증 절차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지막 주차 첫 교시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 인증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또 쉬고 8시에 다시 이제 권한부터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시고 8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서라이제이션을 우리가 할 건데 이 어서라이제이션하고 이제 어센티케이션이 사실은 되게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보다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어센티케이션은 이 유저가 정말로 적합한 유저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어서라이제이션은 해당 유저가 특정 기능에 접근할 때 여기서는 API니까 라우터들이 되겠죠. 라우터 핸들러의 리퀘스트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를 이제 체크를 하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저가 어떠한 권한을 가질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리자 유저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의 생성, 조회, 수정, 삭제 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비관리자 유저는 사실은 읽기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저의 롤을 조금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 그 RBA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Next.js에서 지원하는 대로 구현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는 가드로 구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앱에서는 이 롤 같은 거를 이렇게 이놈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롤을 데이터베이스로 이놈의 형태로 사실은 저장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놈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롤을 만들 때 저희가 이 데이터에서 보면은 유저의 이미 커먼에 보면은 기본 소스에 이런 롤 같은 것들 사실 있어요. 이런 게 이미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네를 우리는 주석 처리를 하고
저번 코드가 이게 샘플을 우리가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이미 있는 게 있는데 얘네를 추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관련된 거 데코레이터랑 바즈 얘를 추적 처리해서 얘를 추적 처리하지 않으면 실수로 얘를 참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 하지 않고 어, 여러분은 지우셔도 됩니다. 저는 샘플 코드를 뭐 지금 여기서 굳이 여러분이 이거 참조하실 수 있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우지 않을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우셔도 되고 여기다가 커먼 폴더 만들어서 이 안에 이넘스를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이 롤, 롤.인원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롤.인원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서 어, 열어서 이 롤이 유저와 어드민으로 구분이 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코레이터를 폴더를 만들 건데 파일명은 여기 주석 처리한 커먼에 실은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해서 일단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 얘는 우리가 주석을 풀고요. 근데 코드는 지금 이제 set 메타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트링으로 그냥 참조를 했죠. 저희는 롤 이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 여기도 롤스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롤스키라는 걸 선언해서 이렇게 넣어줬고 그리고 이 롤스는 그냥 스트링 어레이가 아니라 이롤 이넘의 배열의 형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그 롤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커스텀 데코레이터를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이 제품을 그 등록을 할 때, 이 굿즈를 등록할 때, 어드민만 등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드민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롤스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굿즈 컨트롤러의 포스트 부분에, 포스트 부분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롤을 가져오고, 그리고 롤 데코레이터를 가져오고 이 인원도 가져와줘야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롤 가드를 만들어서 이제 유저 부여된 권한 라우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유저 클래스에 롤을 우리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참고하는 유저 클래스가 여기 보시면 엔티티란 말이죠. 근데 컬럼을 저희가 일단은 만들지는 않고 이렇게 롤만 추가를 해서 일단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롤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 서비스에는 왜 롤이 적용이 안 돼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래도 롤서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유저를 해볼까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롤 가드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롤가드를 선언을 해줘야지 롤에서 어드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맨으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짠 코드가 구체 컨트롤러에 보면은 롤스라는 이 데코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정을 해줬고 그런 롤스 어드민일 때 이 디나이를 하지 않고 리퀘스트를 디나이 하지 않고 이 라우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롤이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데코레이터를 가져왔죠. 그래서 커스텀 데코레이터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얘가 아니고, 커먼에. 그리고 얘는 롤이라고 하는 이 배열 형태를 봤는데, 여기서 이 메타데이터에서 롤스를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롤 이넘의 얘의 형태를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얘가 저희가 이 컨트롤러에서 얘를 실행할 때 롤의 여부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얘가 사실은 어 유저에서 우리가 유저 정보 리퀘스트의 유저에서 롤을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포스트맨으로 예를 들어 테스트를 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걸 받은 후에 인설트 굿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에 헤더 넣어서 여기를 레지스터로 이름을 하겠습니다. 뭐 쓸 때 어떠한 형태로도 뭔가 이게 체크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을 우리가 해줄 건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롤 과드를 설정해 줍니다. 롤 과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JWT 스트래티지에도 우리가 밸리데이트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JWT 스트래티지에 얘가 이제 롤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유저는 이렇게. 그러면 인증을 할 때 이제 유저 서비스에서 유저를 가져와서 거기서 IDX하고 유저네임과 롤을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유저 서비스는 이 생성자에 우리가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롤스 가드를 여기 선언을 해줄게요. 그래서 우측 컨트롤러에 유즈 가드를 해서 이렇게 여기 롤스 가드를 만드는 코드를 빼먹었네요. 자, 롤스 가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롤스 가드를 여기 그 교재에도 롤스 가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 가드를 추가할 건데 그럼 이렇게 참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롤스 가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롤스 가드가 일단은 저희가 가드를 하면서 이 커넥티브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건데 어, 이 롤스가드 코드를 보면은 컨텍스트에서 저희가 스위치 투 HTTP의 get 리퀘스트를 통해서 유저를 받을 수가 있고 유저에서 유저 롤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quired 롤수는 우리가 여기 롤스 키로부터 롤이라고 하는 거를 데코레이터랑 이런 걸로 이제 가져와서 찾아내고 여기서 required 롤에 이 롤이 해당 롤에 이 우리가 유저에서 가져온 롤에 그 소유하고 있는 게 서로 매칭이 되는 게 있으면 얘는 true를 반환하겠죠. 그러면 롤스 가드가 true를 반환을 하면 실제 해당 롤에 가지고 이제 적용이 된 롤에 여기는 어드민이어야 됩니다. 어드민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 다음 라우트를 호출할지 그 아니면 거절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를 복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 레지스터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이 좀 더 주어진 이 크리에이트 굿 제품을 상품을 등록을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엔드포인트가 붙은 API를 호출하는데 이때 유즈 가드를 통해서 JWT 어스 가드랑 롤스 가드를 타게 됩니다. JWT 어스 가드를 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공감이 갈 거예요. 이거는 뭐냐? 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JWT 스트레지를 통해서 실제로 밸리데이트 메소드가 실행됐을 때 페이로드를 가지고 원래 유저 IDX라고 유저 네임을 응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롤 가드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면서 롤가드에서는 저희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냥 유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유저 롤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리퀘어드 롤스는 우리가 설정을 이미 해준 그 롤의 어떤 그 인원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유저의 롤 안에, 배열 안에 아이템과 매칭이 되는지 비교를 해주는 함수를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JWT 스트리티지에는 이 롤을 응답을 하는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저 서비스의 find원에서 롤을 응답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제 객체가 유저의 롤까지 응답을 하는 코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유즈 가드를 씀으로써 우리는 리퀘스트 객체 안에 유저가 담기는데 어떤 유저냐? 이 롤 정보도 포함이 된 유저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롤에서 이제 해당 롤이 어드민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크리에이트가 되는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포스트맨에서 어스테스트로 샌드를 해서 얘가 로그인이 되면 로그인이 되면 얘를 가지고 이제 인서트 굿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큰에 넣고 바디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이 됐죠. 입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롤스 어드민으로 했기 때문에 유저 서비스에 있는 다른 유저 정보 마리아랑 게스는 롤 유저죠. 그래서 마리아랑 게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에서 마리아, 게스 이렇게 로그인하고 액세스 토큰을 받았어요. 또 인설트 굿즈에서 어서라이제이션에 키를 넣고 샌드를 하면 이제 forbidden 리소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드민이 아니고 유저이기 때문이죠. 요렇게 저희가 어떤 어드민과 유저의 권한을 조금 구분을 해서 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센티케이션이랑 어더라이제이션의 차이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어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다른 어떤 코드에도 구축을 같이 해보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API를 만들 때 어떠한 API를 만들더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증과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용했던 것들을 이제 파이프랑 가드를 통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실습을 진행할 건데, 파이프가 뭐냐? 여기 이제 보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리퀘스트를 했을 때 라우트 핸들러 쪽에서 이제 파이프가 실행이 되는 형태로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은 파이프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파이프 트랜스폼 인터페이스를 조금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리자 유저가 이제 데이터의 생성이나 조회, 뭐 수정 같은 거를 삭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비관리자 유저는 읽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 어, 파이프를 우리가 구조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오타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있을 때 이 부분도 제가 교재에서 제외를 하고요. 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베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두 가지 전형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풋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시키는 거가 되고, 밸리데이션은 인풋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통과시키거나 에러를 발생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컨트롤러, 라우터, 핸들러에서 처리되는 이제 아규먼트를 좀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하고 네스트.js에서는 이제 각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전에 파이프를 실행시켜서 사실은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라우트 핸들러는 변경되거나 검증이 된 아규먼트,
인수 혹은 인자라고 표현하죠. 요거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중에 예제 소스를 보면서 이 8세인트 파이프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유저 컨트롤러 아마 쪽에 이렇게 유저 IDX를 인트로 체크를 해주는 8세인트 파이프를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본 바가 있는데 샘플 코드에서는 이렇게 파이스 인트 파이프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얘도 빌트인 파이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밸리데이션 파이프, 팔스 인트 파이프, 팔스 플롯 불 이런 식으로 많은 형태의 그 빌트인 파이프를 제공하고 이 중에 팔스 인트 파이프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 작성이 된 예제 코드를 보면 샘플 코드를 보면 우리는 이제 빌트인을 사용할 거지만 어, 데이터를 받아서 밸류를 받아서 팔스 인트 이게 뭐냐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그 빌트인 이제 메소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숫자로 변경해주고 is nan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숫자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메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validation fail이다 숫자를 안 보냈다라고 해서 에러를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트인 파이프라인을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잠시 이렇게 없애주고 그러면 얘는 이제 없는 애니까 이렇게 될 거고죠. 그리고 팔스인트를 다시 가져오면 넥스트에서 커먼에서 빌트인 팔스인트 파이프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뭔지 모르고 썼잖아요, 사실. 우리가 뭔지 모르고 썼는데 이 파라미터에서 유저 idx를 가졌을 때 얘를 무조건 인티저로 변환을 시켜주는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어, 컨트롤러에서 get에서 저희가 find idx 코드에서 여기서 뭐 3을 했다, 그죠? 이게 아니고 유저 idx를 보내야 되니까 3 이렇게 id는 3이 찍혔는데 3이 없나? 2밖에 없네요. 2 이렇게 하면은 잘 응답을 하는데, 그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글이다 그러면 validation failed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라우트 핸들러가 호출되기 전에 이 세션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2를 호출했을 때까지는 얘가 콘솔로가 찍혔죠, 그죠? 콘솔이 찍혔는데 SDF, SD를 했을 때는 콘솔로가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 안에 라우트 핸들러 호출되면서 이 메소드 실행이 되기 전에 그 파이프에서 얘가 이 세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 메소드를 불필요하게 호출을 하는 거를 막는 거죠. 어, 근데 이 코드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그냥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서 넣었지 뭔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성자의 의존성 주입하듯이 다른 그 어떤 서비스 코드들을 주입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 파이프는 이렇게 저희가 객체를 생성하고 의존성을 주입하지 않고 이 인플레이스로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옵션을 그냥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넣는다라고 하면 HTTP 스테이터스가 여기 없을 거고 얘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어세터블이라는 메소드가 잘 뜨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bad request라고 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 스테이터스 코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메시지 뜨는 거를 지정을 또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으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면 쿼리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8스인트 파이프를 우리가 넣어줬죠. 그러면 쿼리 스트링으로 넣을 때 우리가 쿼리라고 하는 이 목록에 얘를 추가할 때 쿼리 그리고 유저 idx는 3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이해가 되지만 여기를 a to b 이렇게 하면은 역시 페일이 뜨는데 얘가 그 라우터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전에 실행이 exception 에러가 뜨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콘솔이 찍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 얘를 처리를 해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라우터 내 코드에서 이런 애들을 좀 다루면 안 되냐라는 좀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후에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지 나오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이프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커스텀 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밸리데이션 파이프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커스텀 파이프를 한번 밸리데이션 파이프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기존 그 코드에 사실 여기서 밸리데이션 파이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정해져 있죠. 얘를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게 아예 주지 않고 주석 처리하고 저희는 간단한 빌트인 파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를 한번 보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value라는 걸 받아서 그냥 리턴을 하게 되는 밸리데이션 파이프입니다. 얘가 그래서 어 그냥 단순히 이제 인풋 베이터 밸류를 이제 그 리턴하는 정도의 얘는 밸리데이션 파이프인데 여기 보면 이제 파이프에 이 트랜스폼을 상소를 받으면 밸류하고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 인자를 무조건 갖게 됩니다. 그럼 얘는 any 그리고 얘는 아르규먼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죠. 이때 밸류는 그냥 라우트 핸들러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퀘스트나 이런 걸로 받는 어떤 정보들이 되는 거고 이 메타데이터는 인자의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의 기자 아래와 같이 얘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타입, 뭐 메타 타입,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타입은 요 바디, 쿼리, 파랑 커스텀과 같이 이제 형식이 뭐냐 이런 거를 좀 이런 게 그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메타 타입은 스트링과 같은 타입을 의미하고 데이터는 이 바디 스트링과 같이 데코레이터로 전달하는 이런 값의 형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스키마 어떤 베이스에 밸리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게 인트냐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했다면 스키마 베이스로 좀 더 그 복잡한 형태의 우리가 파이프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이제 상품 등록 때 들어오는 데이터가 적합한 바디 데이터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품이 어떻게 돼 있냐 봤을 때 이 굿즈 컨트롤러 가보면 굿즈가 얘가 봤을 때 굿 네임 그리고 프라이스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들어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 검증은 우리가 라우터에서 할 수 있어요. 라우터 핸들러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Single Responsibility Rule. 그러니까 SRP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객체 지향을 공부해 본 분이라면 이런 말을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모든 뭐 모듈 클래스 함수는 단 하나의 목적과 책임만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짜는 게 실무에서는 쉬운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목적과 책임만 가지는 식으로 코드를 분화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 목적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코드를 짜는 거고 이거를 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우터 핸들러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컨트롤러에서는 어떤 그 라우터의 로직적인 것,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이런 식의 코드를 어느 정도 그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검증이나 이런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검증하는 혹은 트랜스폼하는 그런 목적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클래스를 계속적으로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파이프로 넣어서 그 라우터 단에 적용을 해주면 누락하지 않고 실수할 그런 위험이 적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웨어를 사실 우리가 배웠는데 이 미들웨어를 사실 적용을 하면 되죠. 파이프하고 가드하고 미들웨어의 차이가 뭔지가 처음에 네스트.js를 공부하면 사실은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꼭 뭐 파이프 가드뿐만 아니라 어떤 뭐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미들웨어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실행 컨텍스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 실행 가능한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드를 할 때 좀 더 그 내용을 배우지만 이 Nest.js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뭐 가드라고 하든 뭐든 여러 가지 이런 사용 호출이 되는 실행되기 위한 여러 컨텍스트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 미들웨어를 쓴다는 거는 각 컨텍스트들에서 다음에 어떠한 컨텍스트 관련된 내용이 실행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미들웨어 코드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선행을 해서 코드를 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들웨어를 만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파이프로 해결을 해라 라는 네스트.js의 권장입니다. 뭐 이거는 넥스트제이스의 뭐 그 만들 때 어떤 그 철학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르는 게 좋겠죠. 넥스트제이스에서는 일단 조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스키마를 만들고 검증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 다시 실행을 시켜야겠죠.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밸리데이션 파이프를 만들 건데, 아까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죠. 요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좀 더 분화해서 우리가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여기 이제 보면 생성자가 이 스키마를 봤습니다. 그죠? 오브젝트 스키마를 봤는데, 여기서 뒤 밑에 보면은 스키마의 밸리데이트 메소드에 해당 밸류를 전달 받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생성자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하고 그리고 에러가 있을 때는 밸리데이션 페일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그럼 주소 처리를 하고 밑에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파이프가 이렇게 추가되었고 얘를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러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곳에 실행을 해줄 건데 이 유즈 파이프 데코레이터를 활용해서 파이프를 적용해 줄 거예요. 적용해 주는데 여기서 떤 식으로 우리가 검증할 건지 스키마를 생성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별도로 파일을 사실은 그 만들 수도 있는데 어, 조이 스키마를 일단 그냥 여기서 생성하는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좀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맞지 않는 데이터를 한번 해보면 전달해보면 인설트 구에서 원래 unauthorized 에러가 났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하고 얘는 그 어드민으로 우리가 로그인 해야겠죠? 하고 인설트 구에 얘를 담아서 하면 이렇게 됐고 바디를 우리가 이상한 걸로 보내면 뭔가 에러가 납니다. 그죠? 뭔가 에러가 났어요. 여기서 왜냐면 쿼리를 돌릴 때 실제 에러가 났기 때문인데 이거를 실제 라우터 핸들 호출이 되기 전에 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쿼리 에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나니까 서버가 죽어버렸죠. 물론 이제 실제 서버를 올릴 때는
뭐 재가동이 될 수 있는 이런 호축에서 그 이게 서버가 무중단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이 충분히 이걸 그 시킬 거지만 라우터가 호출이 되기 전에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츠 컨트롤러에 가서 이 유저 파이프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유저 파이프 데코를 활용을 해서 조이 밸리데이터 파이프를 이렇게 가져오고 얘는 지금 이제 조이 from 조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면은 이제 어 조이 밸리데이션 파이프로 우리 오브젝트를 생성자에 보낼 때 그죠? 보내는데 오브젝트 키에 굿 네임은 조이 스트링 그리고 플레이스는 조이 넘버라고 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이제 어느 드라이브 됐으니까 액세스 토큰을 다시 가지고 인설트 부츠를 해보면 밸리데이션 페일드라는 에러가 나서 단순히 인터널 에러가 난 게 아니라 여기에 값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이 라우터에도 출이 되지 않아서 쿼리 에러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 아주 좋은 코드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프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가드를 또 한번 아까 우리 이제 가드를 개수 썼는데 사실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죠? 뭔지 잘 몰랐고 이제 가드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드를 설명해 놓은 이미지를 사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리퀘스트를 했는데 그리고 이 가드가 이렇게 라우트 핸들러로 가기 전에 여기서 가드가 방패 모양으로 뭔가 실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드 클래스는 보면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로 정의해서 캔 액티브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만 했던 코드를 한번 봐보면 이런 거 봐보면 캔 액티브를 상속을 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캔 액티브를 상속을 하고 안에 캔 액티브 메소드가 이렇게 상속이 돼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드는 이제 하나의 목적만 가지는데 이 리퀘스트가 해당 라우터에서 처리될지 아닐지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도 아까 파이프처럼 미들웨어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미들웨어로는 다음에 어떠한 라우터 핸들러가 넥스트 메소드로 실행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두는 익스큐션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환경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드 코드를 보면은 이 컨텍스트를 인자를 받습니다. 인텍 익스큐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객체 정보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배운 게 이제 어서라이제이션 가드를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실행만 한 거죠, 우리가. 실행만 한 건데 이게 사실은 가드의 좋은 활용 예라고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활용 예입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을 했죠. 그래서 어스가드를 만들었는데 캔액티브 메소드를 해서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리퀘스트만 받은 다음에 리퀘스트를 건져서 밸리데이션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밸리데이션 리퀘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스가드는 캔액티브 를 우리가 상속을 받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상속 받고 그리고 여기서 캔액티브 메소드에서 컨텍스트를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리퀘스트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 함수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코드고 우리가 아까 실습한 어스가드 코드를 보면 저희는 롤가드밖에 안 만들었었네요. 예,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은 이게 이 밸리데이션 체크 함수라고 사실은 우리가 만든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모든 가드는 캔 액티브를 상속을 해야 됩니다. 캔 액티브 상속을 해야 되고, 해당 메소드는 동기적, 비동기적이라도 무조건 트루어 펄스를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가 그냥 이제
불리언을 변환하게 되어 있는데 타입이 이런 식으로 불리언 혹은 프로미스 불리언, 옵저버 불리언 이런 옵저버블 불리언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드가 만약에 펄스를 반환하면 해당 리퀘스트는 거절이 되고 그 다음 라우트 핸들러가 호출되지 않게 됩니다. 그 익스큐션 컨텍스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can active가 하나의 인자만 받는데 여기 있죠. execution context 하나 인정을 받는데 이제 그 REST.js는 뭐 이런 서버 베이스드 컨텍스트나 마이크로 서비스 컨텍스트 혹은 웹소켓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같은 막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제공해서 되게 용이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요. 우리가 웹소켓을 만들 때에도 REST.js 내에 웹소켓을 어떤 구현을 하는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구현을 해가지고 만들면 그냥 순수하게 어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나 패스티파이 이런 데 프레임워크에서 웹소켓을 구축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 Nest.js에서는 일종의 이제 자기네 이제 익스큐션 컨텍스트를 관리를 하는데 이런 컨셉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제공되는 게 이런 컨텍스트고 그러면 여기 접근 가능해야지 이 Nest.js 프레임워크에서 어떠한 순서로 다음 그 미들웨어나 이런 라우터 핸들러들이 호출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들웨어는 그게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SJS에서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는 가드나 파이프 혹은 필터를 써라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롤 베이스드 이제 어텐티케이션이라고 우리가 해서 사실 만든 게 이제 롤에 따른 가드를 구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코드는 이렇게 투로로 했을 때는 우리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익스큐션 컨텍스트로부터 리퀘스트를 가져오는 함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트루만 반환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요청을 승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드를 컨트롤러에다 묶을 때 어, 가드가 우리는 사실 컨트롤러 스코프트로 적용을 한 겁니다. 컨트롤러에 적용했죠. 근데 메소드 스코프트 혹은 글로벌 스코프트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컨트롤 스코프트로 적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좀 적용할 수도 있고 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true or false로 해당 롤의 어떤 그 결정 사항을 체크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의 내용이 뭐냐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롤을 정의를 해주는 거고 혹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롤을 해줄 수가 있고 데코레이터 정의할 수가 있고 롤스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드민이 여기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중복 코드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축한 것과 그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사실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익스큐션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유저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매치 롤스라고 하는 여기 코드를 만들었는데 저희 롤가드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어, 관련된 코드를 만들어 주었죠. 이런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해당 코드 이 값에 따라서 불량 값을 응답을 해서 이 가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어텐티케이션, 어토라이제이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테스트 코드와를 적용해보고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이론적인 베이스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좀 더 쉬시고 9시부터는 실제로 다른 컨트롤러 부분에 저희가 구현을 구축을 해보면서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서 좀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시고 다시 어,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이 로컬 어스가드를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컨트롤러에는 JW 어스가드를 적용해서 액세스 토크가 있어야지만 컨트롤러에 우리가 제대로 이
해당 API를 제대로 호출할 수 있게 코드를 바꿀 건데, 그러면 이 사인인에 이 로컬 어스가드가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컬 어스가드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리퀘스트 유저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액세스 토큰을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코드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어스 서비스의 로긴이라고 하는 게 이 페이로드를 우리가 사실은 가져오는 거고, 그죠? 가져오는 거고, 어, 이 로컬, 로긴에서 이 로컬 어스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리퀘스트에 호출하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어드라이드 이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가 우리가 유저 서비스에서 조회가 돼야 되는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인인에서는 근데 하나 좀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이 크리에이트 듀를 가지고 이 컨트롤러 내에 사실은 이렇게 조회를 하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사실 우리가 조회하면은 되는 거겠죠. 얘만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어스 로긴을 이렇게 응답을 해야지 리퀘스트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라미스 유저가 아니라 어, 그냥 객체니까 뭐 애니로 요거를 뭐 바꿔줘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다 유저를 저희가 여기서는 일단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컨스트의 유저 정보 이 사인 리절트의 유저 프로마이스 유저를 가져오니까 여기서 사실은 가져와도 되겠죠. 컨스트 유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엑스 토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은 저희가 리퀘스트 유저를 딱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인인을 해보면 액세스 토큰을 무사히 잘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사인인 코드를 여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거를 우리가, 이때 했던 것처럼 이 스트래티지, 로컬 스트래티지 코드에다 담고 싶으면 여기다가 해당 유저 서비스와 같이 어서 서비스의 이 베리티트 유저 코드를 실제 DB에서 연동을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미 컨트롤러에 얘는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얘는 저희가 이제 필요 없는 애들이고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사인업에는 저희가 토큰을 할 수가 없죠. 얘는 할 수가 없고 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수정 같은 거는 우리가 꼭 해당 정보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유저 정보 같은 것도 해당 정보가 있어야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딜리트도 이렇게 저희가 어스가 가능해야지. 우리가 인증된 어떤 유저만 가능하게 해야지 저희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다 테스트 해볼게요. 사인인으로 우리가 샌드를 하고 오죠. 그리고 이제 유저스에서 캔 유저 리스트 내면 바인드를 보면은 이렇게 됐고 이 JWT 근데 스트레티에 봤을 때 유저네임을 가지고 유저 서비스에서 파인드 원을 하는데 얘가 사실 어레이에서 가져오는 애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유저네임으로 제대로 조회하는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이 find id x를 사실은 참고를 해서 우리가 find 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유저 네임으로
가져오는, 네, 그냥 저희가 어차피 유저 IDX를 가져오니까 find IDX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JWT 스트레치에서 얘를 쓰는 게 아니고, 그죠? const 유저는 await this user 서비스에 find IDX를 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유저 IDX는 페이로드의 sub. 우리가 sub을 유저 IDX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롤은 지금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롤은 빼고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포스트맨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사인인을 하고 개인 유저 리스트를 했을 때 이거는 컨스트에서 어웨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어싱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어싱크를 해주고 포스트맨에서 다시 사인을 하고 콘솔 로고에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정보가 혹시 없는 애들인지 아, 그 사인인을 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없을 때에 대한 체크를 사실은 하질 않아서 이게 락바운드 에러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락바운드 에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일단은 사인업을 통해서 어 사실 이게 원래 API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조회를 할 때 항상 이제 이런 에러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코드는 샘플 코드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들 하면 얘가 이제 추가되었죠. 추가됐고 그리고 로그인을 어,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로그인이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이제 개인 유저 리스트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죠? 그럼 unauthorized가 뜨고 토큰에다가 얘를 넣어주면은 다시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또 좀 코드를 수정하면서 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샘플 코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이 사인인 코드, 구조를 했었던 실제 타입ORM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어 있는 이 사인인 코드에 저희가 액세스 토큰을 응답을 하는 코드를 넣어줬죠. 유저 서비스로 사인인을 하면 유저를 가져오고 유저를 우리가 어스 서비스의 로긴 메소드에 담으면 여기서 this.jwt 서비스의 사인 메소드의 페이로드로 담겨서 얘가 액세스 토큰을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그인 사인인 코드에서 이 리턴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이걸 만약 유저 간의 로컬러스 카드로 실행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사실 이 코드를 저희가 없애주고 그죠? 없애주고 로컬러스 가드의 스트래티지에 가서 이 밸리데이트 코드에 여기에다가 이 밸리데이트 유저를 제외하고 얘를 사실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동일하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겟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로그인한 유저만 다른 유저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거다. 그래서 유저가드에 JWT 어스가드를 넣어줬고 저희는 지금 다 이 컨트롤러 스코프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WT 어스가드를 넣어줬고 그러면 JWT 어스가드를 우리가 봤을 때 스트래티지를 보면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 findOne이라는 코드를 활용했는데 얘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유저 서비스에서 만들었던 그냥 얘에서 참조해서 가져오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유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저 서비스에 find idx라는 코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find idx라는 코드를 활용했는데 얘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코드고 얘는 유저 idx를 참조하기 때문에 페이로드에서 저희가 이전에는 유저 네임을 가져왔지만 유저 idx에 저장되는 sub을 가져왔고 롤은 지금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 idx와 그 유저 네임을 반환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JWT 어스 가드에서는 해당 그 이 토큰을 확인을 하고
없을 때는 unauthorized를 우리가 응답을 하고 이 토큰이 제대로 인증이 제대로 통과가 될 때는 이 API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 하면 unauthorized가 뜨겠죠. 이거랑 동일하게 다른 코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유저 IDX를 찾는 경우에도 그죠? 음, 여기다가 사인인을 해서 다시 60초 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하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코드로 구현을 할 때는 60초 제한이면은 뭐 충분히 바로바로 호출해서 인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응답을 합니다. 역시 딜리트를 할 때도 그죠? 딜리트를 할 때도 업데이트 유저를 먼저 해볼까요? 업데이트를 할 때도 업데이트를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유저엑스 유저네임 넣는데 유저엑스 뭐 3 넣었을 때 어드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드라이제이션이 만약 없다면 어너스라이즈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다시 로그인을 해서 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 edit 1, edit 아마 edit 1, edit 2였나 수정하는 코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에서 어디에서 edit 2네요. 그 사인을 하면 다시 X 토큰을 가지고 이제 find id를 했을 때도 얘가 있어야지 저희가 배로 토큰으로 이 클라이언트 했을 때 헤더로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클라이언트 코드가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건 사실은 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저랑 이런 정보를 우리가 확인했고 여기다 그럼 롤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주소치를 다 했고 회원 가입이랑 회원 가입 로그인을 할 때는 이 어스가드를 넣으면 안 되고요. X 토큰이 당연히 없을 테고 그죠? 어, 쿼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샘플로 파이프라인 확인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주소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롤을 그러면 추가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롤을 추가를 해주는 걸 코드를 한번 봤더니 우리가 롤은 이 굿즈 컨트롤러에서 추가를 해줬어요. 굿즈 컨트롤러를 조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줬죠. 그죠? 근데 이 롤스가드를 한번 우리가 보니까, 이 롤가드에 보니까, 이렇게 유저에서 롤을 가져와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저에 롤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유저 엔티티에 롤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다.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자바 어떤 그 제이슨 형태로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별도 테이블 만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컬럼으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롤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새로운 고침을 했을 때, 그죠? 얘가 또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서비스에 이런 애들은 이제 얘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주소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또 롤이 들어가서 또 하나 되는 게 스트래티지 롤스가 아니라 이제 얘는 유저 롤, 그죠? 롤이 되죠. 이제 얘는 필요 없고, 얘가 처리되면 될 거고, 서비스에도 어스 서비스에 이 베리디트 유저라는 코드가 있는데, 음, 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인데, 얘는 뭐 find idx 바꾸고 얘 그냥 숫자 이런 걸로 대충 넣어서, 어, 코드가만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 없는 코드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유저에 이렇게 롤이 생겼어요. 그죠? 롤이 지금 없는데, 제가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얘는, 유저고, 얘는 어드민,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넣어주고, 얘를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사실 얘 비밀번호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더 가입을 시킬게요. 하나를 더 사인업을 하겠습니다. 사인업을 하는데, 테스트 2에 1, 2, 3 그리에는, 어, 롤은 유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을 할 때 근데, DTO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DTO를 그냥 추가하지 않고, DB에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호스팅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폴트 밸류가 없기 때문에, 있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스프레드 DTO에 롤, 스트링으로 해서 해주고, 실행이 되면 얘는 이렇게 유저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잘못됐네요. 여기 크레이트 DTO에 넣는 게 아니라, 유저스 크레이트 유저 DTO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롤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러에서 사용했을 때, 유저 썰 롤은, 크레이트 유저 DTO에서 여기다 롤도 가져와서, 롤을 안 넣어주고 있었네요. 그죠? 롤.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포스맨으로 다시 보내면 롤이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 유저인애가 하나 있고, 이제 어드민의 애가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 롤에 대한 테이블도 별도로 만들어서 사실은 별도의 테이블로 관리를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사인인을 했을 때 여기서 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죠? 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사인인에서 롤을 저희가 가져오면 여기서 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뭐 이 딜리트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드민만 가능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맨을 해서 딜리트를 하면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로그인하면은 로그인만 하면 딜리트를 한다. 딜리트할 수가 없는데 리퀘스트 해서 딜리트 딜리트 유저고요. 딜리트하고 로컬 호스트 소스에 뭐 2를 넣고 어서라이제이션 배로 토큰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지워집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아무나 막 지우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막 지우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드민만 얘를 지울 수 있게 해봅시다. 그래서 모르니까 사인업을 하나 더 해주고 뭐, 뭐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우리가 이저 에덱스 5를 이제 지울 때는 어드민이 필요한데 그러면 구축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이 롤 어드민 얘를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유저 컨트롤에서 딜리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을 거고죠. 얘는 필요 없을 거고 여기 밑에 넣어줍시다. 롤 가드를 일단 참조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롤을 이렇게 참고를 해주고 롤을 이렇게 어드민을 가져옵니다. 롤 여기 보면 어드민이 유저 어드민 우리가 데이터에 넣는 거랑 사실은 동일하게 되고 이 다음은 롤 가드가 문제인데 롤 가드에서 이제 유저에서 롤 수는 없죠. 유저에서 롤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롤을 가져야 되고 그냥 여기서는 이제 리카이드 롤스가 그냥 유저 롤을 인클루드 하느냐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죠? 이렇게 얘가 체크돼서 얘가 true면 권한이 있는 거고 아니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스트맨을 해서 이 딜리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유저 5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드라이즈고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테스트 2는 지금 유저거든요. 그럼 테스트 2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테스트 2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면 얘는 유저니까 데비트 유저를 한번 해보면 뽑이는 리소스라고 잘 뜨죠. 여기 봤을 때 유저 X, 유저네임, 롤, 그리고 리카드 롤이 어드민인데 하나 더 잘못된 게 유저 롤이 언디파인드가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JWT 스트레치죠. 여기 롤스라고 해줘야돼. 이제 롤인데 롤스라 해줬기 때문에 롤로 바꿔주면은 로컬 이 어스 아니다. 여기 롤 가드에서 롤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샌드를 하면 롤은 유저로 잘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는 어드민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펄스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테스트 에딧 1 같은 경우는 어둠이니까 얘가 하면은 얘로 로그인하면 우리가 지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인인을 해서 에딧 1, 에딧 2 로그인을 해보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트 유저를 하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코드 보면은 이렇게 true 이 부분이 required roles에서 어드민이 마칭했으니까 true가 돼서 지워졌죠? 그리고 이쪽에도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지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를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도 저희가 이로 어드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원하는 곳에는 이렇게 조회를 넣을 수가 있겠죠. 나는 사실은, 유저 정보도 어드민만 좀 조회를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얘도 그냥 이 밑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수정을 했고, 이제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굿 컨트롤러에도 우리가 인증을 좀 추가를 하면서, 마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 굿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좀 확인했어요. 등록은 어드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조회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어드민도 하고 뭐 무슨 뭐 유저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얘를 get에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저 이 로그인 한번 체크를 했을 때 호스트맨에서 사인인으로 로그인을 하고 얘를 가지고 굿즈의 목록을 우리가 조회를 해봤을 때 다 됩니다. 그죠? 왜냐면 리퀘어드 롤이 어드민과 유저인데 어드민이어도 당연히 되고 유저인 경우에도 되겠죠. 얘를 없애면 얘는 제이슨 토큰에 걸려서 당연히 조회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유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에서도 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런 애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유저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정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측 컨트롤로 다시 가서 그러면 get 상품 아이디를 가져오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유저와 어드민 모두 가능하겠죠?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면 포스트맨으로 get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그새 네 60초밖에 저희가 안 해놨기 때문에 그새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유저 에디스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수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유저는 하면 안 되겠죠. 예, 수정은 유저는 못하게 할 겁니다. 못하게 하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DTO는 그 DTO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 네임과 프라이스를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한 정보가 아마 유저일 거니까 수정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edit, 굿 이렇게 해서 풋 하면 브로스트 3000 에 3이다. 그리고 인서트 굿에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얘를 제이슨 형태로 바꿔서 체인지 그리고 가격은 뭐 한 15,000원 이런 식으로 넣고 여러 토큰에 사인인해서 우리가 로그인한 정보를 이렇게 넣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렇게 푸시 아니고 패치죠. 네, 패치. 그래서 하면 수정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테스트 2로 한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2, 1, 2, 3 요걸 하고 얘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실습을 했지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로직을 좀 코드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어떤 API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유저들한테 API가 접근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증을 통해서 아예 호출을 못하게 막는 게 사실 보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다 열어두었을 때는 이 어떤 유저들이 혹은 악성 유저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보안적으로 오픈을 해놓은 것보다는 막는 게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원가입을 했을 때는 사실은 뭐 필요는 없고, 로그인했을 때, 사인인을 해서, 가져온 유저 정보를 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반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스코드를 할 때 배웠던 방법은, 로컬 어스 가드라는 게 있어서, 첫 번째 방법으로, 로컬 어스 가드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어스에 우리가 만들었던 로컬 스트레지 코드에서 유저 정보를 밸리데이트 하면서 조회를 해서 왜냐면 해당 가드의 이 스트래티지 코드 클래스가 실행이 될 때는 밸리데이트 함수 메소드를 무조건 블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져오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이 밸리데이트 유저 함수를 무조건 불러서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 그게 사실은 이 사이닝 코드죠, 그죠? 이 사이닝 코드입니다. 유저 정보 가져오는 거. 근데 우리가 전에 만들어 놓은 코드가 여기 있는데 얘를 사실은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라우터 내에서 그냥 해준 대로 우리가 놔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인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되고 저희는 컨트롤러 라우터 안에 일단 예전에 타입ORM과 연동 구축하면서 작성한 대로 놔두었습니다. 어쨌든 그 유저 정보를 가지고 어스 서비스의 로긴 메소드에 해당 유저 정보를 보내면 우리가 JWT 서비스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이라는 거를 응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해당 액세스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해당 액세스 토큰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 포스트맨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듯이 코드를 짤 때 무조건 헤더에 이 베어러 인증 방식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는 포스트맨으로 쉽게 이 어서라이제이션의 타입 베어러 토큰을 적용해줬지만 실제로는 코드에서는 이렇게 헤더에 이렇게 어서라이제이션 베어러 그 다음에 인증 키를 담는 방식으로 코드가 헤더에 해당 인증 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방식이고 요게 없다면 이 어서라이제이션을 헤더에 담지 않는다면 이걸 저희가 담았기 때문에 이 헤더에 얘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거 없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담으면 헤더에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담아서 보내야지 저희가
이 JWT 어스가드라는 거를 통과를 할 수 있게 코드를 짰어요. 그러면 이 JWT 어스가드라는 코드를 살펴보면 얘는 어스가드 이 JWT 스트링으로 받는 이 스트레티지를 받는 어스가드를 상속을 하고 오죠. 그러면 이 어스가드는 그러니까 이 스트리딩으로 받는 이 스트레티지는 뭐냐? 얘입니다. 그죠? JWT.strategy.ts로 파일명이 짜지. 얘는 우리가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를 상수를 받아서 실행할 때 이러한 설정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 주었고 헤더 as 베어러 토큰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을 만료기한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밸리데이트 함수를 무조건 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유저 서비스에서 find x를 통해서 즉 페이로드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해당 코드를 활용해서 유저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뭘 가져오느냐? 어, 페이로드에 어차피 유저 IDX랑 유저 네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해당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해당 유저의 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어레이를 해서 그 유저를 참조한 거랑 사실은 동일한 로직이죠. 근데 단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얘를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롤가드를 타게 되는데, 롤가드는, 어, 이 can activat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하게 되고, 이러면 can activate 메소드를 무조건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execution context를, 인스턴스를 우리가 인저로 받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switch to HTTP get request를 통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JWT 스테이트레치를 통해서 이 유저가 여기에 이 정보가 유저 객체로 리퀘스트에 추가가 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추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롤 가드에서 우리가 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JWT 스트래티지가 없으면 얘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얘가 있어야지 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유저하고 롤이 있는지 대로 체크를 해줬고 required 롤은 우리가 이넘으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죠? 롤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롤 커스텀 데코레이터하고 롤 이넘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여기서 리카드 롤스에 이 유저 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툴이기 때문에 해당 API에 접근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롤에서 어드민일 때, 이 롤을 어드민을 세팅해줘서 어드민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혹은 이런 거는 둘 다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둘 다 넣을 수가 있고, 반대로 롤 유저만 넣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롤 유저만 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어, 권한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한이 적은 어떤 롤만 적용을 한다. 이런 API는 사실은 뭐 그렇게 흔치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 타입 ORM도 공부하고 이런 인증과 권한, 타입 가드 아주 공부해서 사실은 4주 동안 네스트.js의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이 내용만 사실은 잘 습득하고 있어도 어, 주니어 개발자로서 충분히 그 네스트.js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사실은 다 도큐멘테이션을 계속 참조를 하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도큐멘테이션을 보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참조를 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네스트.js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JS 강의는 또 들으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